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출생률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것.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의 출생률 뉴스를 보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머스크가 본 뉴스는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총인구가 전년보다 64만 4천 명 감소한 1억 1,550만 2천 명이라는 뉴스입니다. 머스크는 2017년 정도부터 세계의 인구는 붕괴하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평소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머스크는 일각에서 부적절한 글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는 일본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출생 통계가 오는 8월에 최종 집계될 예정이어서 이후 수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는 1.34명입니다. 최신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합계 출산율 데이터가 1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관련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국이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 머스크는 오히려 일본이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한편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 미만이면 저출산 국가로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봅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취합된 데이터를 보면 OECD 회원국 모두 과거보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본은 이중 최하위권입니다. 1982년까지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던 일본은 한 번도 OECD 평균치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상황도 한몫합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1세수를 이용해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 장기 부채 잔액이 지난 3월 말 기준 1,017조 1,072억 엔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9,980조 원으로 일경원에 근접한 것입니다. 18년 연속으로 최대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1,000조 엔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린 게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날 현명한 재정 지출을 통해 잠재 성장력을 높이지 않으면 세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가부채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국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일본은행이 국채금리를 낮은 선에서 억제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엔달러 환율이 상승의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247.3%로 한국의 5.4배에 이릅니다. 2010년 주요국 가운데 정부 부채의 GDP 비중이 200%를 넘은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말 재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금융 완화를 주도해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일 오이타현에서 열린 모임에서 일본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은 곧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국제기업가들의 분석이 있고 이는 일본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가들도 한국과 비교하면서 일본의 경제가 아무리 무너져도 한국 기업들을 끄떡없다며 부러워한다. 이미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꾼이 매우 중요하죠. 정치인분들은 보수적인 상황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이야말로 혁신해 나가기 위한 개혁을 계속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를 바꿀 수 있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국민이 뒤에서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아이들에게 밝은 일본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부디 좋은 방향으로 변합시다. 로봇 분야를 대신해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높은 기술을 구사하고 또 나라도 투자나 원조를 반복하면서
기술 유출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익을 확실히 지켜나가는 것이죠.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인구 감소는 확실히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보수적인 정치인도 많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출산 일에 대한 생각을 현대의 젊은 세대에 맞추지 못하면서 왜곡이 생기고 있다. 어느 노인의 조언을 듣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못하는 것도 폐해 중 하나. 그리고 월급도 낮은 젊은 층이 많다는 것. 고용 환경이나 육아 환경, 연금 제도 등을 제로 베이스로 하고 젊은 층을 위해서 재검토할 각오가 없는 한 일본은 일어설 수 없다. 출산율은 엄청 높지만 유아 사망률도 높은 어느 개발도상국에서 각 가정에 라디오를 도입했더니 한꺼번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찍이 혼자서 7명, 8명이나 낳았던 시대의 일본도 아마 그런 것이고 문명화가 진행되고 오락이 풍부해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인은 물론 가족관이나 결혼관의 변화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회 환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간이 고도로 문명화하면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는 것도 확실한 하나의 경향.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은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도 이민을 가는 것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저 아이를 낳을 의욕이 없어진 집단에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다. 머스크 씨의 말대로 이 수단을 찾지 못하면 일본만 이러쿵저러쿵할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뒤에는 인류 존망의 위기에 빠져버릴지도 모른다. 개호연금, 노인의료 등 노인복지는 세대 간 구조이며 저출산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지금의 고령자는 모두 혼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의 현역 세대가 고령자가 되면 파탄이 날 것은 확실하다. 결혼한 부부의 자녀 수는 약 2명으로 지난 60년간 거의 불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 아니라 상승혼 지향 여성의 고수입화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널리 돈을 뿌리면 더 악화된다. 여성에게 상승혼 지향을 다시 받는 것이 무리라면 사회 진출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도쿄 1극 집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기업과 대학, 관공서의 일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지방 거주에서도 만족스러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결국 정치인, 정부를 탓하게 되고 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결국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실히 말하자면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젊은 20대나 30대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거나 말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20대, 30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게 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성희롱 문제, 갑질 문제로 좀처럼 결혼의 문턱이 낮아지기는커녕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옛날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느새 결혼했다는 것은 없어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노력해가지 않으면 쉽게 결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일단 어떻게 되든 출산율은 줄어들 것. 극단적으로 전쟁이나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확실히 이 속도로 가면 10년 뒤 일본의 총인구는 1억 1910만 명이 된다. 게다가 지난 10에서 20년 사이 단카이 세대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도는 더욱 가속돼 1억 1000만 명 이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붙어있는 영어의 댓글, 왜 일본에서 출산율이 성장하지 않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의 정치인들은 이를 꼭 살펴봐 주었으면 한다. 일본의 지난 10년 경제 성장률의 혹독함을 안다면 일본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